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정말 사람 상대로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온 사이였죠. 보고 지낸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저희는 언니 동생이 아닌 정말 친자매처럼 가족처럼 지냈어요. 서로의 이야기도 많이 공유했습니다. 저는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광고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작은 회사지만 이리저리 광고가 조금씩 들어와서 저희 회사는 작게나마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죠. 동생은 대학 졸업한 다음에 조그만 식당 사업을 하나 하더라고요. 조리 쪽 학과도 나온 동생이고 해서 식당 사업을 하는 게 잘 생각한 것도 같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서로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면서 저도 동생 쪽 식당도 광고를 해주고 동생도 아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소개해주면서 즐겁게 윈윈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동생의 목소리는 정말 엄청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번 말해봐봐. 동생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우는 것인가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동생이 빚을 제대로 못 갚아서 식당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는 동생. 다른 사람이 본인 식당을 다 망치게 생겼고 몇 년을 투자해온 건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실직자가 될 수 있냐고.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동생이 빚이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도 혹시 본인에게까지 손 벌릴까, 같은 자영업자인데 힘들까봐 등을 돌렸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당장이지 안 도와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동생의 계좌로 당장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살았다는 동생이었죠. 저는 그리고 동생을 저희 회사에서 외부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밑에 직원으로 들어오겠어요. 워낙 발도 넓었고 언변술도 있는 동생이라서 일을 금방 잘하더라고요. 언니, 오늘은 저기 A구역 업체들 홍보문이 들어왔고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 B구역에서도 몇 개 들어오기는 했는데 B구역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다 보니까 좀 신경 써서 해야 할 것 같고. 동생 덕분에 사람들이 잘 안 가던 업체들로부터도 홍보 문의가 들어와서 업체를 더욱 살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금방 일을 잘해서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하던 외식 사업이 망해서 제 밑으로 들어온 운 좋은 낙하산이라는 인식이 있던 동생은 일을 잘하니까 회사에서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점점 생겼어요. 금방 팀장, 과장, 차장, 부장까지도 올라왔죠. 회사도 점점 잘 되고 동생도 식당 말고 맞는 일을 찾아서 잘해 나가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가 설 연휴죠. 연휴 전에 업무들 최대한 처리하느라 바쁘셨을 텐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건 보너스랑 명절 선물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구정이 되었고 저희 회사는 구정에 맞춰서 일주일 정도 연휴를 가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가는 설레임을 안고 본가에 내려갔죠. 오랜만에 어머니도 뵙고 친구들도 보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회사에 노트북이랑 다 없어져 있어요. 노트북 안에 있던 중요한 파일들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카메라도 다 없고 게다가 CCTV는 들킬까봐 깨 부신 건지 누가 그랬는지 제대로 자료도 없어요. 혹시나 찾을까봐 무서웠는지 영상들도 다 삭제되어 있어요. 저희 어떡해요. 사장님 사무실 물건들도 몇 개 없네요. 부사장님 사무실도 만만치 않고요. 긴 설 연휴를 타서 도둑이 들었다는 전화였습니다.
다급한 보안팀장 목소리부터 정말 회사에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본가에 더 있다 보면 일이 더 커지겠다는 생각에 바로 회사로 올라갔습니다. 회사에 가보니 상황은 정말 처참했어요. CCTV는 다 깨져 있고 제 책상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책상을 뒤졌나? 정말 혼비백산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파일철과 노트북들도 없어져 있고 당장 연휴 끝나자마자 연휴 기간 바로 전에 들어온 광고 문의들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범인은 항상 현장에 증거를 남긴다고 했던가요? 저는 의문의 긴 빨간 머리카락을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빨간 머리카락으로 염색하는 사람은 흔치 않죠. 조금 어울리기 힘든 컬러니까요. 저는 바로 저희 회사 사건을 수사해 주시기로 한 경찰관님께 제가 주운 빨간 머리카락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머리카락 DNA 분석이 완료되자 저는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간 머리카락의 주인은 바로 저랑 친한 그 동생이었으니까요. 저는 하루빨리 저희의 중요한 서류를 찾아 해서 그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도 바꾼 건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집에 찾아가 봐도 이미 방 뺐다는 말만 들었고 그 어디에서도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만방으로 찾고 동생을 봤다는 제보를 주면 보상금을 주겠다고도 내걸었지만 저희는 그 어디에서도 동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혹시 해외로 뜬 건 아닌가 하고 출입국 기록을 찾아봤죠. 도박하는 느낌으로 찾아본 출입국 기록. 동생은 유럽까지 가 있더라고요. 돈 하나 없다 하고 저랑 일할 때도 빚 갚아 나가느라 돈 하나 없다 했던 동생. 결국 해외 인터폴을 동원해서 동생을 잡아냈습니다. 동생을 잡는 동안 저희는 업체에게 일 처리가 왜 그 모양이냐고 혼나고 노트북도 새로 구비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해외 인터폴로 잡은 동생은 저희의 노트북들도 다 팔고 해외에서 또 식당이랑 광고 사업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이 동생을 정말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저희 회사 자금까지 가지고 이렇게 해외로 튄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죠. 하지만 동생은 이 사실 하나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광고회사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그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일단 해외에도 금융지사가 있는 분을 통해서 동생 사업에 대한 찌라시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루머를 참 좋아해서 그런지 루머가 참 빨리 돌더라고요. 또한 저희 회사 리뷰어분들을 동원해서 조금은 유치한 방법이지만 동생의 식당과 결합해서 운영하는 리조트에 안 좋은 후기와 별점 테러도 해줄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금융지사가 있는 분의 지인을 통해서 은밀히 동생의 자금 상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금도 얼마 없으면서 동생은 절대 본인을 못 찾을 거라 생각했는지 유럽까지 가서 잘 되지도 않는 사업을 잘 되는 척, 있는 유럽 여자인 척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더라고요. 정말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은 절대 찾을 길이 없고 저는 수사관님과 함께 바로 제 물건에 대한 도난죄와 함께 저희 회사 돈 횡령죄를 물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범죄를 지어 해외에 도피하러 온 사람이고 정말 친했던 사람을 등쳐먹은 사람이라고 동생은 근처에 다 소문이 났어요. 지금은 아주 그지 깽깽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다른 업체들과의 이번 일로 인해 생겼던 마찰을 풀었고 다시 잘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 미친 동생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보안 시스템도 더 강화했고 연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회사에 못 오는 등등 회사 내에서의 범죄가 안 일어나게 힘쓰고 있어요. 다시 제가 믿던 사람에게 당한다고 생각하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사업 쫄딱 망했다고 해서 뒤에서 챙겨줬더니 제 돈도 다 가져가고 저 회사 중요한 자료랑 노트북 등등도 빼달리고 팔아넘긴 동생.
저는 다행히 전처럼 다시 잘 지내고 있지만 이 동생은 정말 잘해준 사람을 등쳐먹은 죄로 평생을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았음 하는 생각뿐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